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다음 코인으로 피리 소리를 신나게 불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자들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주인공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인공이 다른 친구로 바뀐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강세장 정점으로 갈수록 얘도 오를 거고요. 얘도 많이 오를 겁니다. 다만 다음 타자가 나오면 신문 기사상, 유튜브 썸네일상으로 다른 코인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지 이 친구들이 뭐 멈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크립토 퀀트가 이더리움이 대세다, 아직도 주인공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사이클을 맞고 있다. 기관 수요로 보나 스테이킹으로 보나 온체인 활동으로 보나 여긴 온체인 데이터 업체잖아요.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투자 자산으로서 선도적인 결제 플랫폼으로서 뭐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역대 가장 강력한 사이클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나 이게 어려웠을까? 우리 이더리움 홀더들 수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저도 정말 이더리움 떨어질 때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어, 아까 칭찬을 했던 크립토컨트 이 같은 회사의 대표님조차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을 냉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3일이죠. 이더리움은 핵심 내러티브를 상실했다. 이게 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울트라 사운드 머니도 아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아니라는 거는요. 계속 인플레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당시에도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보다 이더리움의 인플레율이 낮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니라고 했었고요. 킬러 뎁도 아니다. 뭐 뛰어난 거 있냐? 뭐 앱 중에서. 그리고 빌더 중심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 내러티브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홀더들도 좀 신경을 써지고 유행하는 내러티브도 만들어지고 가격 신경 쓰라는 겁니다. 시장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개발자라는 분이 자꾸 탈중앙화 한다고 하고 개발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요때 같은 시기에도 사실상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5년간 제자리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하냐. 21년도, 2년도, 4년도, 5년도 올라봤자 제자리다. 올라봤자 제자리 하니까 갑자기 리플 코인이 또 생각이 나네요. 최근 3년간 500원, 600원, 700원을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이 있었는데 이더리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구나. 어, 그래서 결국 투자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 큰 형님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더리움을 결국은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린 게 근데 포인트가 아니고요. 많이 내렸다가, 많이 내려서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정말 과거에 솔라나든 비트코인이든, 많이 내려서 지치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많이 축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많이 올린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폭을 넓히면서 낙차를 크게 하면서 수많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큰형님들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내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많이 올리는 단계겠죠. 그래서 이 큰형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행동을 보셔야겠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특히나 CNBC에 출연을 시키면 일단은 전 세계적인 방송을 탑니다. CNBC 출연과 또 하나를 꼽자면 나스닥 타워에 광고하는 거, 이 두 개가 현재 마케팅의 최고 콤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CNBC 출연시킨 다음 타자가 누구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였습니다. 이 친구가 뭘 들고 왔느냐? 솔라나 가지아를 외치면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제 막 시작이다. 이제 막 시작이다. 엄청난 지금 포머를 일으키면서 CNBC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분의 인터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 세계의 모든 증권 시장을 솔라나가 감당할 정도로 매우 싸고 빠르다.
모든 증권 시장 다 들어와라. 솔라나로 들어와라. 다 받아줄게. 뭐 이런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토크나이제이션 RWA 시대가 온다. 그래서 솔라나 고속도로를 타세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게 공교롭게도 어제 방송과 똑같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이 매트 오건 CIO도 뭐 연말에 솔라나의 시즌이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도 또 이번 시즌은 솔라나다. 이거 포모가 올까 봐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팩트는 체크를 하고 흐름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모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 있는 단계라 굳이 따진다면 지금은 매수할 단계도 아니고 매도할 단계도 아니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따지라면 매도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현황을 좀 짚고 있다는 거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오르는 건 절대 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번 시즌은 솔라나 시즌이다. 매트오건과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뭔가 지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번 시즌은 솔라나 시즌이라고 하는 이유가 빠르고 금융시장에 최적화돼 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뭐 이더리움을 무시를 하진 않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지금 건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이건 그냥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갤럭시 디지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한 4일 전쯤에 나스닥 상장사 포워드 인더스트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굉장히 작은 의학, 뭐 약품, 뭐 의학 쪽 이런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갤럭시 디지털,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 세 사가 전략적 파트너사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솔라나 비축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얼굴 마담으로 엄청나게 지금 띄우고 있다는 거죠. 포워드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와 솔라나를 띄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6.5억 달러를 최근에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2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뭐 한다? 솔라나를 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9월 8일 날 돈 모으자마자 9월 11일자로 솔라나 2억 달러 넘게 샀고요. 또 포워드 인더스트리가 뭐 145만 개의 솔라나를 또 샀고 또 9월 12일에 1.6억 달러 솔라나 또 샀고 말이 아니라 행동도 보여주고 있네요. 거다가 이렇게 때로 뭉쳐서 굉장히 강력한 포모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갤럭시 디지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솔라나 포모에 지금 지원 사격을 하는 또 다른 굉장한 과거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2022년도에는 망할 뻔했습니다. 마이너스 91%까지 갔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솔라나, FTT, 그 FTX 거래소 토큰이죠. 그리고 세럼, 뭐 이렇게 솔라나 계열 쪽을 많이 들고 있다가 정말 망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2017년에 설립한 이후로 누적 수익률이 무려 9,281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바로 어디냐면요. 앞서 잠깐 나왔었던 멀티코인 캐피털입니다. 이 헤지 펀드, 헤지가 붙으면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곳들인데요. 야,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9천 몇백 퍼센트, 물론 24년 3월자 기준이긴 한데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이거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분 역시도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포워드 인더스트리 돈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라고 하면서 뭐 솔라나와 포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 모집했던 게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주 만에 완판이 됐다. 더 이상 이 투자자들이 왔는데 돌려보냈다. 그 정도로 수요가 지금 엄청 났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굉장한 큰 지금 뭐 규모를 자랑하고 수요를 자랑하고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갤럭시 디지털이든 멀티코인 캐피탈이든 뭐 점프 크립토는 이제 뭐 뒤에서 트레이딩하는 회사로 알고는 있는데 이 셋 다 일단 투자도 해놨었고요. 근데 이들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 아까 뭐 크립토 퀀트나 이런 온체인 데이터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뭐 그냥 페이크로 이렇게 거래소로 보냈다가 안 파는 경우도 있고 이 특히나 기관들의 수요나 이 심리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그 기관 담당자들의 포모, 이 수요와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들인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모집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야 이거 좀 가지야를 외쳐도 되겠는데 하면서 판을 점점 키우고 있지 않나 보다 더 정확하게 온체인 데이터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참고로 혹시라도 포워드 요거를 사실 분들이 계실까봐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포워드 그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FORD라는 원래 있었던 그 의약품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800억, 돈도 벌 수 없고요. 굉장히 힘든 회사를 지금 솔라나 비축회사로 만들어서 띄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는 좀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요것보다는 당연히 솔라나가 훨씬 낫겠죠. 투자를 하시기에는. 혹시라도 이거 사시려고 한다면 반토막 나도 나는 더 돈을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조금은 더 흐름을 잘 알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고래들의 물량을 대행해서 사고 팔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자, 7월 중순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8만 개 고래, 뭐 14년 묵은 고래들이 막 튀어나와서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갤럭시 디지털이 팔아줬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팔고 있을 때도 그들은 쫄지 않았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거 도망갈 뻔하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독일 정부가 5만 개만 팔았다고 했어도 그 사단이 나고 굉장히 공포감이었는데 8만 개를 이들이 직접 팔았어요. 근데 쪼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자, 14년 만에 깨어나니 시장이 충격받고 있다. 뭐 단기 약세가 오고 막 숏 베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말 기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쯤에 솔라나도 사고 뭘 조금 샀었는데 왜 샀는지 이유는 제가 까먹었었어요. 오래되니까. 근데 요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 샀구나.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뭐 8만 개를 정말 다 팔아버렸으니까 뭐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갤럭시 디지털이 거의 다 판 겁니다. 8만 개 보유 또 이체 또 이체 막 바이낸스에도 보내고 OTC로도 팔고 코인베이스로 보내고 하니까 공포감이 어마무시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기사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7월 중순에 많이 팔았고요. 7월 26일자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었는데 일단 내가 다 팔았다. 8만 개 내가 초기 투자자 거 팔았다. 이렇게 이제 좀 최종 보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갤럭시 측은 8만 개 매도 내가 했는데 뭐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 중에 하나다. 사토시 시대를 살던 굉장히 오랜 이제 대표적인 엑시트 사례, 오래된 고래의 탈출 사례다. 근데 이번 거래로 해당 투자자의 자산 관리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냥 그 오래된 고래가 자산 관리 전략의 한 종류였다라고 했지. 이걸로 인해서 뭐 떨어질 것 같다든지, 뭐 공포가 온다든지, 무섭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요. 없습니다. 그냥 엑시트 사례다, 자산 관리한다, 끝입니다.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을 붙여서 공포를 조성했지, 갤럭시 디지털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7월 19일 기사였는데요. 7월 19일이면 한창 이들이 팔고 있을 때입니다. 7월 중순부터 판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고 있는 와중에서 단기 횡보 후에 오히려 7월 내에 신고점을 재경신한다. 지금 8만 개 신나게 팔고 있는 와중에요. 갤럭시 디지털의 이 트레이딩 헤드, 그러니까 신나게 사고 파는 분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오히려 7월 내에 신고점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뭐 다른 얘기해요. 이익 실현 매도세와 주식 시장 약세 등으로 뭐 다른 얘기하면서 조금 뭐 솔라나 뭐 여러 가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떨어질 수 있는데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들어오고 뭐 DAT 기업도 늘어나고 개인 수요도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7월 말에 신고점을 재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생각은 이랬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8만 개를 내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주축이 돼서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군가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먹고 있네. 다 흡수를 하고 있네. 이거를 본인이 느꼈으니까 당연히 뭐 신고점 재경신 가능하겠다. 이렇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 현황을 보고 8만 개 고래가 파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사토시가 지금 나와서 지금 100만 개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토시가 만약에 뭐 한 개라도 팔면 정말 뭐 대혼란이 난다.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토시가 지금 나오고 뭐 15년 묵은 고래가 나와도 쫄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요런 이제 현상이었다고 요걸 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자가 먼저 그 다음 중자 그 다음 소자 순으로 물이 들어온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순서냐? 다시 복습을 해보면 국가의 전략 비축 순서 기관들이 살 때 뭐부터 산다? 당연히 큰 거부터 사겠죠. 저 뒤에 있는 52, 10위권부터 사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가 기관의 전략 비축 순서. 그리고 ETF가 승인되는 순서. 당연히 비트 다음에 이더 다음에 뭐 솔라나 XRP 순으로 가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통행 순서. 뭐 고속도로로 저희가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스테이블의 유통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일 거고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대중소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강세장이 아닐 때 뭔가 긴가민가 할 때가 오히려 신입 코인들, 뭐 작은 코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확률이 제가 겪어보니까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이제 기관들 위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과거에 기억나실까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신규 코인 아니면 손대지 말아라. 뭐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제가 올드 코인 무시하면 안 된다 하면 코웃음을 치고 막 이런 댓글이 보였거든요. 자, 2년 전으로만 가보면요. 셀레스티아라는 뭐 모듈러 블록체인 1, 뭐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했었습니다. 23년 11월에 업비트 상장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뭐 2달러 했던 게 뭐 20달러까지 뭐 거의 10배까지 올랐었고요. 또 아캄 코인 역시 뭐 여기 24년 초에 뭐 0.05달러가 뭐 4달러 갔으니까 뭐 거의 80배까지 올라가고 그 외에도 뭐 24년 뭐 한 2, 3월이었나요? 월드코인 뭐 이때 AI 열풍이었잖아요. 야,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에 월드코인 많이 올랐다고 해봤자 제가 보니까 10분의 1 토막입니다. 많이 오른 게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리고 뭐 또 봉크나 뭐 페페나 이렇게 특히나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들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코인들이 들썩들썩 했던 이유는 강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 이더 안 가. 그리고 사람들 다 지쳐 있어. 근데 뭔가 작은 코인들, 밈코인이 뭐 AI든 뭐든 들썩들썩 하면 야, 지쳐 있는 사람이 그냥 갈아타기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코인들이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는 강세장이 저는 한복판에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자 위주로 먼저 오른다. 비트 이더. 뭐 여기 지금 이더의 뭐 끝자락 어디쯤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뒤로는 이제 중자 코인들. 이제는 내 차례가 온다. 뭐 솔라나든 XRP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현재 ETF 그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코인들이 중자로 좀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소자는 이제 뭐 RWA다, 디파이 코인이다, AI 코인이다. 특히 블랙락의 뭐 18차선 고속도로나 뭐 이런 수많은 코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 다 차면 여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 여기로 넘어오는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대중소 비중순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시고 강세장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사실은 정말 많이 제가 강조드렸던 얘기입니다. 소수의 실력자가 아니시라면 물 들어오는 순서대로 조정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쟁여 놓으셨다가 강세장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편안한 투자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